그 활동이 그렇게 크게 그 방과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의 경우는 별도로, 교육청과는 별도로 그 지원센터를 교육청 바깥에 외부에다가 최초로 그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사 연수라든가 또 그 강사를 수급하는 그런 일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고 몇 학교를 조사를 했는데 대개 보면 아시겠지만은 국영수 중심이라든가 학업 성취도 향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아시아, 일본, 중국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학이나 입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기적성이나 창의성 신장을 지향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학이나 입시에 관심이 있고 유럽의 방과후 학교 또 보면은 여기는 그 정규 교육의 연장이라는 개념보다도 교육 시스템의 일부처럼 다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까 학생 그 애들을 어떻게인가 그 방과 후에도 어디선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케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과후 학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의 일부이지만은 정규 교육의 보충도 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그 자료들을 살펴봐도 어디를 봐도 수학교육하고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방과후 학교 실제로 하는 학교를 일일이 방문을 해서 찾아본다면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또 문헌상으로 그 조사한 바에는 수학교육에 대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정서나 교육 특성이라고 할까요? 많이 비슷해서 일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을 하고 있고 지역 아동교실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그 학생들을, 아동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초중학생 대상으로 주말 교육으로 놀이, 스포츠,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면서 또 위성통신 방식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좀 눈에 띄는 것이 대학에서 주니어 사이언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대학에서 초중학생들을 대학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얘네들이 어린 나이지만은 대학에 가면은 이런 시설에서 배우는구나, 대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체험을 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서 대학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특별 사업을 하고 매년 2억 원씩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2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과후 센터의 운영 방안으로 지역대학 연계형 운영체제를 개발을 한번 해보자라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의 연구보다도 이게 2011년 7월에 교과부에서 방과후 학교 내실화 방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크게 첨언할 것은 없었고 단지 이제 저희는 이 중에서 수학교육 쪽으로는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조금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 사회적 기업 공모 과제가 나왔죠. 그래서 교육청, 지자재, 대학, 기업이 이렇게 함께 연계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 기업에서 방과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델을 교과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던 기본안하고도 똑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교원 임용 대기자라든가 또는 예비교사를 활용을 해서 요즘 사fun대의 경우는 예비교사들이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다 해야지 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그 학생들이 이 방과후 학교에 보조교사로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강사 교육하고 또 강사 수급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센터에 대한 하나의 도식을 만든 것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은 방과후 학교 교과부에서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밑에서는 지역 단위로 봤을 때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또는 대학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겠죠. 교육청하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서로 그 학교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을 지원을 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교사 수급을 관리를 하고 대학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보조교사라든가 강사를 이렇게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강사 교육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지원하는 체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학 교육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유익한 수학, 즐거운 수학, 생각하는 수학으로 그냥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하고 관련이 되는 멘토링이라든가 진로하고 진학에 대한 탐구라든가 또 체험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기 중에 실시되는 그런 정규 수업 교과에 대한 보충의 형태로 정규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 방과후 수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아래에 보여준 것처럼 많은 화살표들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시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거고 대학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또는 비영리 단체라든가 학부모님들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 운영 체제에 대한 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 인성 중심 교육과 스팀 교육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수합을 해서 분석 중인데 아직 분석이 다 되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개발된 수학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하고 또 스팀 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끔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의 표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운영 원칙은 어떤 것이냐, 또 표 하나만 갖고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알 수 있게끔 어떤 틀로 주어질 것인가를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 책자에 아마 이게 나와 있죠. 11쪽에. 11쪽에 나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80분이 1차시로 계산이 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 집에는 아마 90분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수정해 주세요. 초등학교는 80분을 1차시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이거는 1, 2차시 토요일이기 때문에 1, 2차시를 몰아서 하나의 모듈로 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스팀 교육이라든가 지금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적 과정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제시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마큐브하고 관련된 거를 다음에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방학중 프로그램의 예로서 평면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체 큰 주제 하에서 평면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하와 건축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테셀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익힐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패턴 블럭을 활용한다든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퍼즐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테셀마니아를 이용한 것을 다음에 잠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기 중 프로그램으로서 이야기가 있는 수학여행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는 아무래도 그 체험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교과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 각각의 그 프로그램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90분 1차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교과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학교 현장에 투입을 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 지금 현재 중학생은 1학년 2학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방학중 프로그램인데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방학중 프로그램으로 건축사에게 필요한 수학이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또 건축하고 관련된 통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처음 이제 확률 통계하고 관련된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다음에 건축에 필요한 삼각형, 사각형은 왜 많이 쓰이고 삼각형, 사각형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원은 어떻게 쓰이고 또 이런 기초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로 그 건축 모형을 하나를 보고 그걸 뭐 인면도 그리고 평면도 또 상상해서 그리고 또 평면도를 보고 간단한 뭐 블럭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집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각자 만든 집을 전시도 해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각자 작성을 해서 보고서를 발표해서 그 친구들이 발표한 거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하나요? 이거는 이런 면이 좋았고 저런 면이 좋았고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좀 기르기 위한 그런 과정을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 내용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개발을 하는데 각 주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개 학년, 초등학교 한개 학년이 아니라 학년 군이니까 5, 6학년 군이지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그 과정이 우선 그 운영 체제를 제일 밑에서 운영 체제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서 각각 초등팀에서는 초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중등팀에서는 중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팀의 경우에는 서울의 동강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서울대방초등학교, 그냥 서울대방초등학교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유명사가 서울대방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을 서울대방초등학교에서 협력학교로 해서 실험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영동중학교하고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여중에서 실험을 할 예정이에요. 조치원여중은 이미 실험이 일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총론팀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팀이 있고 중등팀이 있는데 초등의 경우에는 숭실대학교를 중심으로 그 초등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숭실대는 조금 제가 숭실대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팀의 한 학교로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199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창의력 센터를 만들어서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이나 강서교육청 같은 데는 교사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사진들은 그 숭실대 창의력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연구팀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서원대학교에서 서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1999년에 서원수학 여름 캠프를 학습 부진화를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개최를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었고요. 그다음 2000년부터는 수학놀이마당을 개최해서 바로 지난주에 12회 수학놀이마당을 개최해서 청주 지역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이 또는 멀리 있는 학생들이 소풍 오기도 해요. 도시락싸 들고 와서 관람하고 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방과후 교실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이는 것이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놀이마당과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 지원했을 때의 사진들을